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륜 마스터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엔 거지 같은 상간녀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아니지, 끌고 왔는데 이야, 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요즘 다 왜 이러냐. 제목: 포항, 대구, 나주, 부산, 거기에 같은 회사 유부남 팀장까지 요즘 상간녀 불륜남이 제철이네요. 꽃게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하나 던지고 갑니다. 원제, 요즘 상간녀 글이 많네요. 전날 제가 상간녀한테 받았던 메일들. 요즘 보면 포항, 대구, 나주, 부산, 거기다 어린 여자 꼬시는 같은 회사 유부남 팀장 등등등. 상간녀 불륜남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썩었나? 왜 이래? 여튼 그래서 저도 비록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얘기 하나 풀고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당시 저는 20대 초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7살 많았던 전 남편의 사탕발림에 속아 짧은 연애 후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인생 최대 그리고 최악의 실수였죠. 그런데요, 이게 또 제 나름의 변명을 좀 해보자면, 당시에 저는 엄마 없이 아빠랑 단둘이 살았는데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이게 참 사는 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지 같았죠. 그래서 어찌해서든 그 집구석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요. 그런 제 마음과, 즉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과 전 남편의 적극적인 들이댐이 정확하게 맞물려 연애 몇 달 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이 쓰레기가 바람을 피웠어요. 결혼 후 정확히 6개월 만에 알게 된 건데, 당시 바람도 바람이지만 그 정신나간 미친 상간녀가 SNS로 저격글을 많이 올리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메일을 보냈더니 헐, 여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래는 그때 답장을 받은 메일 중 일부입니다. 상간녀가 보낸 거예요. 네가 임신했던 건 나도 몰랐네. 힘들었겠구나. 네 남편 믿어서 일하러 간다고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전화를 안 했어. 4월부터 연락 오는 거 나는 안 받아주려고 8월달까지 많이 생각하고 계속 미뤘어. 뭐? 내가 몸 대주고 다리를 발렸다고? 야, 너 말 진짜 재수없게 하는구나. 네 남편은 말이야, 원하지도 않는 주위에서 다 뜯어 말리는 결혼한다고 나한테 울고 갔는데. 야,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나 봅니다. 또라이네. 나 아니면 아무나랑 결혼하는 것 똑같아서 나한테 아쉽지 않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울고 갔을까? 나는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웃길 뿐이야. 네가 하는 말들 진절머리나. 네 남편 너라면 진짜 그만하고 싶고. 뭔 소리야? 인생에서 2명을 지우라고 하면 나는 말이야, 이 순간부터 네 남편이랑 너를 지워달라고 할 거니까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그렇게 관여하고 싶다면 네가 꿈꾸는 그런 멋진 일 벌려보든지. 네 남편 이혼남 되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단다.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이혼남이랑 결혼을 하니? 100이면 100 주위에서 다 말렸지만 오빠가 하도 매달리고 안쓰럽다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몇 번 만나준 거야. 그러다 옛 감정 생긴 거고. 전 여친 느낌도 납니다. 그죠? 네 남편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고, 이혼하자고 말할 기회를 본다고. 알고 있냐? 일 끝나고 들어가면 게임만 하고 말도 잘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 줘가지고, 그래서 난 네 남편이랑, 야, 말을 진짜.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자기 부인이랑 사이 안 좋고 게임만 하고 말도 안 한다 이러면서 상간녀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네 남편이랑 장가였다 이겁니다. 야,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술 먹고 전화해서 노래 부르고 죽을 거라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이것저것 뭐 그때 말 못했던 거 다 말해주고 싶지만 너 또 애 떨어질까봐 못하겠. 오빠가 그때 그러던데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구나. 내가 한 번만 참으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꼭 참는다. 자꾸 나 건들지 마, 이 불쌍한 년아. 어디서 생긴 건 꼭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넌 평생 그런 놈이랑 살아야 돼. 안 됐다. 넌 부모님 닮아서 남편 복이 없나 봐. 평생 찌질하게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남편이랑 살아? 네 운명인가 보다. 몸 관리나 잘해. 그 병 유전병이라며. 그래서 식구들이 다 반대했다고 하던데 염치 없는 식구들의 양심 없는 건 너구나 너. 참. 유산은 5주에서 6주가 제일 많이 되는데 그게 기형아들은 지들이 알아서 떨어진대. 스트레스로 충격으로 유산되는 건 드라마에서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라고 하더라. 아기까지 기형아로 나오면 시댁에서 참 좋아하겠다. 병 유전으로 물려주지 말고 알아서 잘 선택해. 너 또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내 탓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는 거 네가 더 잘 알 텐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 야, 내가 아무리 싸게 놀았다 해도 그냥 이건 즐긴 거야. 솔직히 서로 속궁합 잘 맞아서 헤어지고도 힘들어 했거든. 전 여친 만나봅니다. 네 남편 정관수술 했기에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잤던 건데 그게 풀렸을지 누가 알았겠니? 알았으면 내가 피임이라도 제대로 했을 텐데. 에이씨 거지 같아.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제 추측인데요. 아마 느낌이 그래요. 저 여자는 이 쓰니 전 남편의 전 여친이었고 쓰니와 연애하고 결혼할 당시에 다시 만나가지고 뭐 속궁합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바람 피고 서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보셨다시피 당시 저는 임신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 인간이 바람핀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중절했고 이 상간녀도 마찬가지 임신 중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인연이 전 남편 새끼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유전병 관리라 잘하라는 등 부모를 닮아서 남편 복이 없니 어쩌니 이딴 조롱을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고 뭐랄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그랬어요. 내가 이런 쓰레기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을까 이런 허탈감과 후회만 밀려오더라고요. 여하튼 저희는 이혼을 했고 이후 저 상간녀는 제 전남편과 얼마 뒤에 헤어졌으며 지가 또 찾대요. 그 후에 1년도 안 돼서 딴 남자랑 결혼을 하네요. 헐. 그렇게 저랑 전남편만 병신이 됐는데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이 세상엔 천벌이라는 게 정말 없나 봐요. 나중에 애 둘 낳고 잘 살더라고.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래도 벌 받았어요. 뭐 사업 망하고 빚쟁이 된 뒤에 뭐 지금은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할까? 웃기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시간이 제법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불륜남들의 멘트 패턴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조금 있으면 마누라하고 이혼할 거야. 우리 잠자리 절대 안 한다. 이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이야. 등등. 아니 어쩜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저런 거지같은 멘트가 통하다니 얼탱이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불륜남들은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냥 평생 지 혼자 즐기면서 살든가 하지. 그러면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발광을 하고 그렇게 남의 집 귀한 딸들 인생을 조지는 건지 말이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한 놈 한 놈 다 붙잡아 나무에 묶어다가 뜨거운 다리미로 알을 지져버리고 싶어요. 여하튼 요 사이 판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길래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한 번쯤은 털어놓고 싶어 글 써본 겁니다. 바보 같지만 그때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빠는 물론이고 친구들 포함 세상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질 못했거든요.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저 남자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린 내 탓이려니 이런 자책과 반성을 했고 그 뒤로는 당연히 쭉 지금까지 저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끝으로 불륜남 상간녀들에게 고합니다. 제발 남의 가슴에 대모 좀 그만 받고 그저 끼리끼리 쓰레기들끼리 어울려 시궁창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내 말 알았냐? 댓글 1번. 아유, 바람핀 전 남편이 제일 문제긴 하지만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매일 답장한 걸 보니까 수준이 바로 나오네요. 진짜 도덕심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야말로 개 버러지 같은 존재로군요. 깔깔. 2번. 10년 전이라 그럼 간통죄도 있었을 텐데 그 두 연놈 모두 깜빵에 쳐넣으셨어야죠. 여하튼 쓰니 고생하셨어요. 3번. 와, 저 미친 상간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읽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깔이 확 도는데 당사자인 쓰니는 기분이 어땠을까? 아우씨, 누가 이 상간녀 신상 좀 안 틀어주려나? 상간녀들 신상 탈려서 인생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다들 그 미친 짓거리를 안 할 텐데 말이죠. 4번. 저 메일을 읽어보니까 저 상간녀 다시 하겠습니다. 매일 읽어보니까 저 상간녀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존심만 센 버러지네요. SNS 찾아서 비계정으로 댓글 하나 날려버려요. 야, 속궁합 잘 맞아 좋다던 그 새끼랑 결혼한 게 아니라 딴 놈이랑 했네? 라고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없는 알이 확 쪼그라들 겁니다. 왜? 지가 지금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 댓글 맞아요. 끌끌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거 쭉 뽑아가지고 그 집 현관문에다 확 붙여버리고 싶어요. 5번. 텍스트만 봐도 참 천박하기 그지없군요.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세상 무식하고 싸구려라는 걸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저 인생이 말입니다. 6번. 쓰니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엔 다시 다 돌려받는 게 세상 이치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언뜻 잘 사는 것 같아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또 달라요. 스스로 창피해서 혹은 누가 알아볼까 싶어 전전긍긍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꽤 높답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나 그런 걸 아예 못 느끼는 사페 혹은 소페다. 그렇다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왜냐? 그런 미친 것들은 몽둥이로 패지 않는 이상 눈깔이 획 돌아가지고 더한 미친 짓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러운 토사물 따위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7번. 만약 내가 쓴이었다면 저 메일 받자마자 눈 돌아서 사심이 받고 징역 갔어요. 댓글 그러게 나는 저런 걸 가만 놔두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놓고 여기 와가지고 질질질 소송과 위자료로 첫 엿을 먹인 후에 멈추지 말고 그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공익 정보를 보내가지고 계속 엿을 쳐먹였어야지. 여기서 질질거리면 뭐해? 뭔 소용이 있냐고. 8번. 나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겼고 위자료 1,500 받았죠. 당시 판결 난 후에 돈 주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게 그냥 돈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열불 터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 업체와 계약을 했죠. 물론 수수료가 300 가까이 들었지만 그쪽에서 하루하루 닥달하고 상간녀 괴롭히는 카톡 보면서 희열을 느꼈답니다. 돈이 안 아까웠어. 이미 추심 대상이라 협박 아니고 정당행위였어요. 특히 2년 유부녀였기 때문에 더 쫄렸을 거야. 여튼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싶었는데 이 망할년이 없는 알도 떨렸는지 일주일 만에 돈을 보내더라고. 에이씨. 9번. 이거 보니까 확 열받네요. 저도 조만간 울산 상간녀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첩이 첩꼬라지 못 본다고. 오히려 본처가 쿨한 경우는 많은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화를 내죠. 상간 소송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어도 질투는 안 하거든. 대부분. 그런데 상간녀들은 본처에 대한 질투가 엄청납니다. 대부분 막 미쳐버리려고 해요. 참 신기하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것도 모자라 막 그걸 미워해.
참 그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